우리가 알려줄게.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온맘학생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22학번 김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22학번 박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22학번 신은비입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가 2025년 교육부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어 세 분께서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에 직접 참여해 보셨는데 실습 학기제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4주 동안 총 160시간 실습을 나갔는데 저희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는 한 학기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총 36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실습, 집중 실습, 사후 실습으로 나뉘어져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와 그냥 실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존의 실습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생 거주지를 고려하여 인근 유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업 참관과 보조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는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 학기 동안 진행되며 행정, 부모 상담, 행사 준비 등 교직 실무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습보다 실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요일에는 실습 거점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고 실습 학기제와 관련된 학교 현장 실습, 교직 실무, 아동안전관리 같은 과목은 실습을 마친 후에 이제 저녁 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목, 금요일에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4학년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실습 학기제가 진행되는 3달 동안 실습생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유치원 일과가 9시부터 시작이라서 저는 8시 30분에 유치원에 도착하여서 실습생을 위한 공간에서 실습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배들의 경우에는 실습생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에서는 유치원에서 실습생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간식 다과도 챙겨주셔서 5시부터 1시간 동안의 일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고 퇴근은 6시에 하였습니다. 출근을 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프린트하고 정리하였으며 유아들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여서 수업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의 일을 도맡아 드렸습니다. 월, 화, 주 2회로 진행되었던 사전 실습 때에는 유아들과 친해지고 특성을 파악하며 수업을 관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 5일 진행되었던 집중 실습 때에는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관찰한 유아들의 특성을 토대로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집중 실습 때부터 유아들을 본격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월, 화, 주 2회로 진행되었던 사후 실습에서는 선생님의 일들을 도맡아 드렸으며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3월부터 6월 동안 유치원에서 어떤 주제로 운영이 되었나요? 사실 주제는 연령별로도 다르고 유치원마다도 다를 텐데 제가 간 유치원의 오세반에서는 3월에는 설레는 유치원, 4월에는 봄빛 놀이터, 5월에는 마마 안녕, 6월에는 새로 고침 놀이터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활동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주제마다 활동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전, 집중, 사후 실습에서 실습생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선 사전 실습에서는 이제 유아들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희를 낯설어 하는 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유치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교직 실무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치원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교직 요구도 제작하고 관찰 일지나 실습 일지도 작성하면서 되게 좀 바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사후 실습에서는 관찰 실습이나 집중 실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좀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과도 되게 많이 친해지고 좀 깊은 유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데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실습 학기제에서 실습생들이 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며 어떤 역할이나 일들을 할까요? 먼저 크게 말씀드리자면 출근한 뒤 인사드린 후 교실에 올라가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도 하고 또 수업할 때는 관찰도 하면서 이제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방과 후 시간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에 맞춰 진행을 하였는데요. 반에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교무실로 내려가서 담임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교구 제작에 도움을 드리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하! 다음 질문은 실습을 앞둔 학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습생들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의 경우에는 지도 선생님께서 반드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최대 3명까지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은 3명의 실습생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간 유치원에 같은 경우에는 반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저희 반 주제는 생활도구였어서 이 주제에 맞게 수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이나 교육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요일을 정해서 첫째 주에는 부분, 둘째 주에는 연계, 셋째 주에는 전일 수업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세 분께서는 5월 집중 실습에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5월 주제는 마음아 안녕이었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다양한 활동 유형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부분, 연계, 전일 모두 다른 활동 유형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먼저 부분 수업인데요. 부분 수업은 저희가 평소에 하던 모의 수업과 같이 한 가지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궁금해 라는 새 노래 배우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먼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노래에 나올 것 같은 가사를 맞춰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나와서 유아들과 동작을 해보면서 새 노래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계 수업인데요. 연계 수업은 유치원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유치원은 한 가지의 부분 수업을 하고 그거를 연계해서 자유놀이 시간에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여서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윤판 동화의 수업을 한 후 다음으로 미술 활동으로 연계를 하였는데요. 컬러 몬스터 감정조절 구급 상자라는 동화를 재구성하여 윤판 동화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통한 감상을 한 후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그룹 활동은 감정조절 구급상자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컬러몬스터 책이 정말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들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기 좋으니 정말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수업인데요. 전일 수업은 4주차에 진행하기 때문에 주제에 관해서 되게 심화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 언어, 신체 이렇게 다루어서 전일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사랑이와 기쁨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친구들과 직접 나와 사랑이와 기쁨이가 되어보면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이어진 소그룹 활동에는 편지 쓰기로 언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쓰기 활동은 꽤나 유아들이 정말 좋아했는데요. 뽑기 통해서 누구한테 편지를 쓸지 뽑고 그 대상에게 편지를 직접 쓴 후 우체통에 전달하고 마지막에 평가 시간을 가져가 보는 활동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수업인데요. 색깔판을 밟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사랑이와 기쁨이의 머리띠를 만들어 직접 사랑이나 기쁨이가 되어서 색깔판을 밟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5월 주제는 나와 가족이었는데요. 부분 수업으로 나를 따라해봐요 거울놀이라는 활동명으로 신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아들이 거울 역할과 사람 역할이 되어서 거울 역할의 유아가 사람 역할의 유아의 신체를 따라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교구로 직접 거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계 수업으로는 가훈을 알아보아요 라는 활동명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가훈에 대해 알아보는 이야기 나누기와 종이접기 활동인 미술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가훈 글자를 맞춰보고 가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유아들의 가훈을 알아보도록 하였고요. 하나씩 프린트하여서 유아들이 자신의 가훈을 따라 써보는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미술 활동에서는 종이접기로 집을 접어보는 활동을 하였고 자신이 접어본 가운을 접은 종이에다가 붙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일 수업에서는 서로 돕는 우리 가족이라는 활동명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직접 곰 3마리 노래를 우쿨렐레로 연주를 하였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무리로는 곰 3마리 노래를 직접 개사하여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저는 부분 수업에서는 생활도구 음악회라는 음률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주방도구와 관련된 노래를 먼저 들어본 후에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주방도구를 연주해보는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연계 수업에서는 우리 집 전기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활동명으로 우리 집 전기가 집을 나갔어요 라는 동화책을 판 동화로 제작을 해서 들려준 후에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냉장고나 TV 같은 생활 도구들을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보는 미술 활동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전일 수업에서는 제가 그날 주제를 세탁기로 잡았는데요. 이제 환경 구성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역할 영역에서는 미니 세탁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세탁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고요. 이제 수 조작 영역에는 도구 그림자 빙고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해서 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 영역에는 유아들이 이제 세탁기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유래를 미니 책처럼 만들어서 유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영역에서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종이 상자를 제공해서 이 안에 이제 옷이나 양말이나 신발 같은 프린트도 같이 제공해서 나만의 세탁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TV 동화를 제작을 해서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 동화를 들려준 후에 이어서 연계 활동으로 유아가 스스로 빨래가 되어서 세탁기 안에 들어가 보는 신체 표현 활동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그럼 진행하는 수업은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업에 대해 세 분은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원장님, 원감님께서도 수업을 참관하셨고 담임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선배들의 경우 수업 피드백을 주로 실습, 지도교사 선생님께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 실습 파키제를 통해 원장님과 원감님께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피드백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부분 수업 때 새노래 배우기를 했는데 새노래 배우기에서 동작을 활용한다면 그때는 교사가 더 크고 당당하게 동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교사가 교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 점을 되게 유의 깊게 봤는데 교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모두 다 알고 계셔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한 활동을 활용하여서 자유놀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새노래 배우기 때 어떤 요소를 활용했으면 자유놀이 시간에 이 요소들로 한번 스키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유아들에게 안내를 해줘볼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유아들의 호기심이 많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노래 배우기 때 선생님 저 이 가사판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유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살짝 당황했지만 그러면은 이 가사판을 따로 종이에 써서 가져가 볼까? 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수업 때 바깥놀이를 계획했는데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보통이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나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했던 바깥놀이를 실내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실내 활동으로는 따로 계획을 해두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의 아픔을 알고 바깥놀이를 계획했다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내 수업도 하나쯤은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고 여러 방안을 열어두어서 활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담임교사 분께서만 피드백을 해주셨었는데요. 같이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의견도 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피드백해주셨습니다. 먼저 부분 수업에서는 유아들이 즐겁게 신체를 움직이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활동이 되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교사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연계 수업에서는 가온을 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셨고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유아들의 발달 속도 그리고 수준 그리고 흥미도에 맞춰서 대응하기에 좋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전일 수업에서는 유아들과 친숙한 노래로 주의 집중을 하면서 유아들이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적어보면서 가정에서 연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전일 수업에서 아까 제가 우쿨렐레 수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원장님도 같이 참관을 해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좋았다고 다른 실습생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수업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담임교사분이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워해 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작업 시간에 마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도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제 부분 수업 생활도구 음악회 수업에서는 신체활동실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장소를 옮길 때에는 이제 유아들이 앉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매트나 검은 줄을 이렇게 세 줄로 붙여서 앉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었다면 유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피드백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원감 선생님께서는 제가 대형을 움직이는 음률 수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아들이 살짝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꿀팁으로는 유아들이 대형을 옮길 수 있는 화살표 같은 거를 이제 놔서 유아들이 그 화살표를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거나, 유아들이 앉았을 때 앞에 색깔 스티커를 붙여서 그 스티커만 보고 이제 대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계 수업에서는 제가 판 동화를 들려주었는데, 이제 동화의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명한 재료를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고, 원감 선생님께서는 이제 동화를 들려줄 때 등장인물의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조금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일 수업에서는 제가 신체 표현 활동을 했는데 그 세탁기 안에 거품을 활용한 천을 제가 준비를 하였어요. 근데 이제 천뿐만 아니라 뿅뿅이 같은 거를 이제 물로 표현해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은 파란색 비닐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펄럭펄럭 흔들어주면 유아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받으신 교직 실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교직 실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션 활용법이에요. 다들 노션이 뭔지 아시나요? 노션은 제가 평소에 되게 사용이 어려워서 사용을 되게 주저하고 있었던 앱이었는데 교직 실무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던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뭐 유아 관찰일지 작성도 하고 할 일 관리도 하고 또 학사 일정도 하긴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캔바 활용법인데요. 저는 평소에 미리 캠퍼스를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캔바를 사용하면서 캔바의 장점도 볼 수 있었고 또 캔바로 동화책을 만들면 되게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에듀파인 교육이 인상 깊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에듀파인이라는 것은 학교 행정과 예산 및 회계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보안과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서 유치원 교사분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받은 공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여주셔가지고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선 아트 교육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행사에서 쓰일 수 있는 꽃과 여러 가지 풍선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한 부모 상담을 직접 재현을 해보면서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보았는데 정말 유익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유치원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 업무나 정보 공시 같은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교육 통계나 학비 지원 같은 다양한 업무를 살펴보면서 그 세부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업무들이 생각보다 세세하고 되게 어렵기도 했었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되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교직 실무였습니다. 그럼 3달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제 유치원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한 게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교실에 선 따라잡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등원하고 선 따라 걸어서 이제 손을 닦기도 하거나 어디에 이동할 때 그 선을 따라 이제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선 따라 걷기가 4월에는 봄의 주제에 맞춰서 이제 봄꽃에 따라서 이제 선을 걸어보는 환경이 될 수 있었고, 또 5월에는 이제 컬러 몬스터의 마음들의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 색깔은 어떠니? 하고 질문을 하면은 그 색깔대로 이제 줄을 걸어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점들도 정말 유의 깊었고, 또 교실 환경이 또 유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는 것도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월에는 마음 병원 약국이 있었는데, 이때 마음 병원과 약국에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유아에게 먼저 물어보고 교사가 다음날 그것을 제작해서 만들어 와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유아들이 집에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소개한 뒤 함께 사용하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중심의 놀이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교사의 모습도 정말 많이 관찰하였는데요. 이제 유아들을 부를 때나 집중시킬 때 되게 교사분께서 음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유의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백합반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유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집중도 한눈에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손유의도 정말 많이 활용하셨는데, 이제 저도 전일 수업 때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니까 유아들도 이제 교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수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갔던 유치원은 호남 연령반이었어요. 그래서 4, 5세 형님들이 3세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모습들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몬테소리 유치원이기도 했는데요. 몬테소리 특성상 교구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몬테소리 교구로 계속 유아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몬테소리 교구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나 몬테소리 교구 중에서 대접하기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저에게 대접해 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3월부터 6월까지 하니까 유아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확실히 3월의 유아의 모습보다 6월의 유아의 모습이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기특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마지막 날에 원장님, 담임선생님, 부담임 선생님께서 선물로 챙겨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기억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실습생 교육이 있어서 조금 교실에 늦게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반 유아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학생 선생님들 언제 오냐고, 언제 내려오냐고 진짜 한참을 계속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유아들이 저희를 봤을 때 되게 낯설어하고 저희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를 찾아주고 저희를 기다려주는구나 하고 그때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이 이제 계속 항상 편지도 많이 써주고,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편지를 항상 써서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습 학기제를 하면서 교사로서 변화한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능력이 정말 크게 변화한 것 같은데요. 많이 성장했고, 어떻게 하면 하루 일과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들과 3월부터 함께 하다 보니까 유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고, 또 그 특성에 맞춰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달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면
좋을지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아들과의 갈등 중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유아들과의 소통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교사의 작은 행동도 유아에게는 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모범이 되어보자, 유아들에게 더 좋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실 속에서의 시야도 되게 넓게 보면 좋다는 점도 깨달아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 실습 때까지는 유아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서 관찰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다면, 집중 실습 때부터는 이제 저도 자율적으로 유아들을 지도하고 개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께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할지 계속 여쭤보았었는데, 이제 집중 실습 때부터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어가지고 제가 일을 도맡아 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4호 실습에는 유아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교사의 개입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전 실습 때는 유아들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 지도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실습을 하면서 저희 지도 선생님께서 진짜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관찰하고 배우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거나 개입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기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 5 실습 때는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저도 배운 것들을 토대로 조금씩 지도해 보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실습 학기제를 하면서 좋았던 점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가장 큰 장점인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는데요. 주제에 대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던 점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변화된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발달 특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기도 했고요. 또 하루 일과들을 많이 경험하고 유아들과의 라포 형성도 된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교사분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유아의 지도에 대한 방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수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다 보니까 정말 유아들과 소통하고 이러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거리가 되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었고 또 걷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대충 2시간을 잡고 갔어야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의 1시간을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예를 들어 팀플 과제가 있다면 그거 하는 시간을 보내거나 또 성차를 작성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가장 좋았던 점은 현장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지도 선생님만의 그런 팁 같은 지도 방법, 놀이 중에 자연스럽게 지도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면서 이론만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아들과 이제 정이 들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유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실습 학기제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실습 학기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 가지 교직 실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이 생각보다 정말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더라도 유아들과 좀 더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유아들이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처음에는 쉽게 친해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아들의 실습생들을 더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아들의 성향과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요. 원장, 원가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습생으로서가 아니라 예비 교사로서 많이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더 힘내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통해서 많은 실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학우분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실습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실습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도 말했는데 어떤 실습생인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정말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진짜 가자마자 교실의 환경이나 또 교사의 태도 그리고 유아의 특성 등 되게 엄청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되게 슬플 때가 있겠지만 아무리 힘든 하루여도 오늘의 좋았던 기억만 떠올려보자. 오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힘들어도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정말 행복하다. 오늘 정말 유익하다 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분들과 회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질문하고 싶은 목록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여쭤본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유아 특성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수업 계획할 때 필요한 것, 또 동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을 여쭤봤는데 정말 많은 꿀팁을 얻었고 교사분들께 많은 것들을 여쭤보면 교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답변을 주시니까 정말 많은 거를 물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태도면에서의 꿀팁은요. 단정한 복장과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출근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하고 여쭤보는 것이 담임 선생님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도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유아들과도 상호작용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꿀팁은 실습 일지를 그날그날 작성하는 것인데요. 한번 밀리면 계속 쭉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날에 만약에 다 작성하지 못한 일지는 지하철에서 나머지 작성을 하거나 꼭 그날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어요. 지하철에서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다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피곤해서 또 눕고 싶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이동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조금 손톱이 길면은 유아들을 좀 이렇게 할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세서리는 가급적이면은 착용하지 않거나 손톱을 조금 짧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 관리인데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평소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틈이 해서 체력을 조금 올려놔야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실습을 경험할 모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는 실습이 정말 힘들고 가면 한 번 정도는 정말 꼭 울고 나온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갔더니 되게 실습을 통해 성장한 것이 대학 생활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유익한 시간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꼭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실습 기간을 보내신다면 저처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출퇴근 그리고 일지 작성 그리고 수업 준비 등 되게 지치고 바쁜 하루이지만 되게 예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처음에는 실습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즐겁게 실습에 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상호작용 해주신다면 유아들이 좋아하는 교사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습을 하면서 피곤한 날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픈 날도 있으실 수 있는데 평소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서 실습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막상 실습이 끝날 때가 되면 많이 아쉽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유아들과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하는 동안에는 유아들과의 추억을 많이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의 실습 학기제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교사로서의 배움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진짜 빛나는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내가 깨닫고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잘 버티시면서 실습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실습생 분들과 함께 실습 학기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인터뷰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 분들께서 실습 학기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